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국세 징수 실적이 전국 실적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북의 국세 납부액이 2조 8,211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납부액 284조 4,126억 원 가운데 0.9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열악한 지역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7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MOU 체결 이후 2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밑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어촌계 맞춤형 지원 사업과 주민 수익 배분 문제, 400메가와트 시범단지 위치 선정 등 세부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전북교육청 직속기관이 특정 지역에 몰려 전면적인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은 전북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이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부안 등 6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도내 보리와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리는 4만 8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2만 3천여 톤이, 마늘은 9만여 톤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는 재배 면적이 줄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전주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 전주 에코시티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옛 33평형이 4억 원을 돌파했는데 지금이 7월이니까 불과 7달 만에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금씩 시차를 두고 전주의 다른 신도심 아파트값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품 논란 속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말 전북에서 처음으로 거래 가격이 4억 원을 넘었는데 최근 5억 원에 매매된 곳이 나왔습니다. 반년 만에 1억 원이 오른 겁니다. 에코시티의 다른 단지는 물론 전북 혁신도시에서도 4억 원대 후반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천원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는 지금 좀 찾기 힘들고요. 에코시티 전체적으로 그냥 34평은 평균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도권 지역 아파트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지인들이 크게 늘어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거품 논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한 만큼 외지인들이 올해 안에 한꺼번에 되팔면 순식간에 거품이 빠질 수 있습니다. 급속도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는 매수인들께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주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달이면 수천만 원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까지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네, 이렇게 전주의 신도심 아파트값이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전셋값마저 오르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전셋값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었고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도 일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전주 효천지구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는 1,3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곳 효천지구에 이어 전주시 서신동의 재개발 아파트, 그리고 전북 혁신도시 주상 복합 아파트 등
전주에서 2달 사이에 4,400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전주의 전셋값은 상반기보다 2천만 원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3억 3억 2천 정도 내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당국의 강력한 단속도 전세 물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를 이어가고 국토교통부까지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신도심의 분양권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특히나 그 단속반이 더 심해요. 아예 특수로 꾸려졌다 보니까 원래 지방은 이렇게 잡을 일이 아닌데 이게 좀 심하게 잡더라고요. 이번에. 결국 전주 신도심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급등해 매수자가 매입을 주저하는 데다 분양권 단속으로 매매 물량까지 줄면서 전세량의 증가로 이어진 셈입니다. 어차피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실입주를 위해서는 구축 아파트들은 전세로 매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매물 양은 갈수록 더 많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전세값을 올리겠다는 집주인도 적지 않아 당분간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약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달 전 전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살배기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이 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한 속도는 지켰지만 불법 유턴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건데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전주의 한 도로, SUV 차량 한 대가 골목길을 나와 어린이 보호구역인 큰 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불법 유턴을 했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2살배기가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애기 안고 막 울고 있대. 안고만 막 악을 쓰고 울더라고. 거기 막 사람들이 너무 다 모였어요. 경찰이 2달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에서 18km,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운전자가 불법 유턴하면서 피해자를 못 보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운전자면 그것을 내가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 부주의로 간주가 됩니다. 이번 사고도 그 중앙선 침범을 하여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인데 그 어린이를 못 봤다는 것은 본인의 부주의지 통상의 운전자라고 하면 볼 수 있지 않나 그 애경 가능성을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은 지난 5월 사고 직후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검찰 기소와 함께 법원의 판단도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길이 66m, 무게가 28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 블레이드를 이리저리 흔들고 구부리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엔진으로 불리는 핵심 부품 블레이드가 거친 바닷바람에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탄성과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은 국내 유일의 풍력 핵심 기술연구센터 바로 부안에 있습니다. 국내 단 한 곳뿐인 블레이드 생산업체 역시 우리 지역 군산에 있습니다. 전북엔 이런 풍력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적지 않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해상 풍력의 메카로 가기 위한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부안에 있는 풍력 핵심 기술 연구센터는 대형 블레이드의 국제 인증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세계 최고의 풍력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이곳에 인증 시험을 맡길 만큼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8메가와트급 블레이드까지 시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출 계획이지만 빠른 속도로 대형화하는 세계 풍력 발전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규모를 더 키워야 합니다. 향후에는 세계적으로 15메가급 이상의
풍력 발전기 개발이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풍력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완공된 60메가와트 서남해상 풍력발전소 3,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도내 기업은 블레이드 제작업체 한 곳만 참여했습니다. 도내 풍력기업 대부분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는 전북에 지었는데 경남 창원 등 타 지역 업체만 실속을 챙겼습니다. 때문에 도내 풍력기업의 활로를 열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게 서남해 해상풍력 400메가와트 시범 단지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산된 해상풍력발전단지 전용 항만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무겁고 부피가 큰 풍력발전기 구조물은 일반 항만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전용 항만이 있어야 관련 기업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전용 부두 주변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집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용 항만이 필수 인프라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항 7부두에 야적장을 만들고 6부두를 활용해 배로 옮겨 싣는다는 계획이지만 전용 부두를 만들겠다는 전남에 해상풍력의 주도권을 뺏길 우려도 높습니다. 6부두 노각만 보수를 통해서 타워크레인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선적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풍력이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배후 구도, 전용 선박을 비롯한 인프라도 확충할 것입니다. 10년 만에 재궤도에 오른 전북의 풍력 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임실군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로 치매 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 검진 버스를 운행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합니다. 안심식당은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배치하고 소독용품 배치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실군은 안심식당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치매 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검진 버스를 운행합니다. 검진 버스는 일주일에 3차례 운행하며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검진이 가능합니다. 치매 조기 검진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치매 예방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읍으로 2년 전에 귀농한 한영석 씨가 전국 최초의 한국무형문화유산 전통 누룩 분야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한영석 명인은 전통 방식으로 10가지 종류의 누룩을 띄워내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인의 기능을 계승자에게 전승 보존하게 됩니다. 순창군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창군은 보건의료원의 전담팀을 구성해 65세 이상 건강집중관리 대상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앱을 연동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인천의 상수도에서 잇따라 유충이 발견되자 전라북도가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정수장과 취수장 등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는 한편 소규모 수도시설에도 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천의 경우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아 유충이 발생했지만 도내에서는 모래 여과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유충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 31도, 전주와 남원 30도 등 29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가구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